안녕하세요. 아미고 오정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더스쿨 독서학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 전문가이자 평생교육 전문가이신 최정학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독서, 학습력, 똑똑한 엄마들의 학습 전략은 바로 독서다 였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어머님들의 네. 질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집중이 됐던 질문, 네. 학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사회자님께, 네. 오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독서란 무엇입니까? 독서는 책 읽기죠. 책을 읽는다. 네. 책이나 글 따위를 읽는다. 네, 그렇죠. 라는 것을 독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네. 독서라는 것이요. 읽을 독자에다가 글서, 네. 혹은 읽을 독에다가 책서, 이렇게 해서 책이나 글 따위를 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이게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서를요, 서자를 목적어로 두지 말고요, 병렬적으로 가면 읽고 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읽고 쓴다. 우리 조상들은 독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읽는 것과 쓰는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읽고 쓴다. 쓰는 것도 독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과 함께하는 활동인 읽는 것과 쓰는 것, 즉 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생산해서 내보내는 것, 이것을 아울러서 독서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서를 할 때는 항시 소리를 내서 읽거나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네네. 있고요. 또 혹은 들려주기도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엄마들은 책을 읽어주시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인데, 독서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이 네 가지 총체적인 언어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란 무엇인가? 바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총체적인 언어 활동, 이거를 독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죠, 독서 안에서 결국 핵심은 읽기거든요. 읽기. 네. 그럼 이제 읽기란 무엇이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읽기를 문자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읽기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오늘날 이 시대의 읽기의 개념은 독자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고 과정이다. 어떠한 사고 과정인가? 역동적인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란 무엇인가? 사고 과정이다. 어떠한 사고 과정? 역동적인 사고 과정이다. 무엇에 대하여? 텍스트에 대하여. 무엇을 동원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럼 자신의 배경 지식은 뭐가 되겠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 혹은 자신의 가치관, 입장, 주장,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와 배경 지식을 총체적으로 쏟아 부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의미 재구성 과정이 읽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결국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고 과정이며 삶의 과정에서 늘 동행되는 그러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초점을 딱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예. 제가 어릴 때 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4개 국어 예. 과목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하나의 독서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5가지입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국어 지식.
이렇게 5가지가 국어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되겠죠. 이 목표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어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도구 교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면서까지 국어교육 시간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사실상 국어 시간에 독서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어떻게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혹은 말하고 듣는 바른 말하기, 바른 듣기, 좋은 말하기, 좋은 듣기,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된 게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또 온전한 국어 지식, 이런 것들을 잘 함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인성을 가진, 좋은 지성을 가진 종합적인 꿈과 비전과 인성과 비전이 통합된 그런 리더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읽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쓰기를 잘하려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아이들도 많고, 저도 쓰기가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쓰기 어렵죠. 네.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을 쓸 것인가가 잘 생각 안 나서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무엇을 쓸 것인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이야기는요, 사고의 조직이 덜 됐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모든 언어 영역은요, 고도의 사고 과정이에요. 의미 재구성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요, 어떤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좋은 어떤 기자가 되고 이러기 이전에 의사소통으로서의 글쓰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좋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 쓰기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직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조직되면 잘 써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조직할 때 뭘로 조직합니까? 언어로 조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조직해서 내보내는 건데, 말로 음성 언어로 내보낼 것이냐 문자 언어로 내보낼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좋은 글쓰기를 위한 전제 조건은 글감을 잘 붙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일정한 구성을 갖춰서 내보내는 거, 이런 이제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훈련하면 되고요. 또 좋은 글들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표현의 길잡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글쓰기는 좋은 독서에 반영이 된다. 좋은 글쓰기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독자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말하기도 자신의 생각을 조직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적재적소에 좋은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자신의 은행에, 생각의 은행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배경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경지식이 좋으면 좋은 읽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배경지식이 좋으면 좋은 말하기와 좋은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듣기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배경지식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독서에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는 데 있어서도 독서가 주는
그런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억지로라도 아이들에게 강요를 해서라도 시키는데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억지로 강요해서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중학교에서도 독서가 중요할까요? 예, 당연하죠. 더 중요하죠. 아, 더 중요하죠. 초등학교 때 강요를 통해서 한 아이들은 중학교 가서 독서를 이어가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서를 통해서 자신이 의미 재구성 과정들의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 의미를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으면 중학교 이후에도 계속 독서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 과정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네네.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 못 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 간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이 통합적인 행위거든요. 그리고 배경 지식의 수준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지적 욕구가 강한 친구들에게 독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우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 과정 때 아이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마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좋은 독서가 이제 진행이 되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이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에 맞는 독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고력은 뛰어난데 어떤 의지의 문제나 정서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요. 그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독서 전문가들은 일종의 치유 전문가예요. 독서 치유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면에 막힌 점들을 어떻게 뚫어줄 것이냐.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아물게 할 것이냐. 자존감이 낮다면 그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이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독서가 그런 치유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좋은 말을 해줬을 때 그것으로 감동받아서 힘을 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요, 더 강력한 그런 이제 모티브가 형성이 되거든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가 책을 통해서 저자와 만나서 혹은 책 속의 주인공과 만나서 책 속의 상황과 만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의지가 다시 한번 서고 자신의 정서가 메말랐던 정서가 촉촉해지고 혹은 닫혔던 마음 문이 좀 열린다든지 상처로 너무나 힘들었고 내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에 어떤 무너진 자존감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이제 정서적인 영역들도 독서를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재미있는 독서를 하게 하라. 그리고 독서 전문가들은 재미있게 독서 수업을 하죠. 예. 억지로가 아니라. 네. 억지로 하는 것은 나중에 안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중학교 과정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무척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초등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의 신체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 그 과정에서 우리 두뇌의 측두엽이 상당하게 발전을 합니다. 성장이 그때가 가장 왕성할 때예요. 우리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하는 것이 측두엽이에요. 이 측두엽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이에요. 이 양쪽 측두엽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언어적인 능력 혹은 이제 분석적인 능력 이런 기능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의 변화 속에서 예를 들어 신체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정서적인 변화들이 네네. 많이 생겨요. 자기만의 어떤 고민들도 생기고 말 못할 고민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압박만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자신의 상황을 언어적으로 소화할 매개물인 언어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 측두엽이 많이 발달할 이 시기에 좋은 언어들을 많이 선물해 줘야 돼요. 이 시냅스가 막 이렇게 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결망이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언어들인데 이 좋은 언어 재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마치요 이 나무가 막 클 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측두엽의 시냅스가 막 발전하고 있을 때 좋은 언어를 선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 되면 이제 종합적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교과서가 미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근거를 풍부하게 갖는 것. 진정한 실력은 주장과 결론을 딸딸딸 외우는 게 진정한 실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풍성한 근거,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이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매우 중요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좋은 독서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중학교 이후에는 독서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포기를 하게 되고 아이들조차도 주변에서 독서를 하는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 읽기, 일반적인 책 읽기를 1년에 한두 권 읽으면 됐지. 혹은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 제시하는 권장도서 몇 권 읽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몇 권 읽은 걸로 자기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은 중학교 때에도 적어도 읽어야 할 목록들을 가지고 한 학년에 최소한 20여 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또 미래이기도 해요. 아, 리더스쿨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아미고 네. 리더스쿨에서는 먼저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진단들을 하겠죠. 그리고 독서가 이제 사회적인 독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서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동행자의 관점에서 독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고 독서학교에서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학년은 예비 중학생이에요. 예비 중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그 시기에 독서 습관을 이 방학 동안에 12월, 1, 2월에 독서 습관을 딱 가지고 독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 자기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시기로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좀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주도적인 독서 혹은 자기주도적인 평생 학습자로 우리가 키워내기 위한 그런 단계가 바로 지금 이제 6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최성학 교수님 모시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독서 전문가이자 평생교육의 전문가이신 최성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미고였습니다.